연구실 전문가들의 귀착붙 영어 교육 7번째 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뭔가 다른 사운드가 들리는데. 네, 그렇네요. 자, 오늘은 우리 귀착붙 영어 교육 썰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였죠? 오늘의 주제는 바이링걸이죠? 네, 우리가 예전에 바이링걸을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때가 몇 회였죠? 횟수가 그렇게 많이 된 것도 아닌데 벌써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우리가 영어 유치원 할 때 그 얘기 하지 않았나요? 당연하죠. 자, 우리 그러면은 오늘 게스트 왔는데 우리의 게스트가 우리의 얼마나 성실한 청취자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요? 일단 자기소개 오늘 빼먹은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이름만 한 번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게스트 소개로 넘어갈까요? 네, 저는 유 대표입니다. 저는 MC 소리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는 짠! 진짜 이름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네 이름 카자흐스탄 영재. 저희가 지금 약간 게스트분이 오셨는데 저희가 게스트분을 위해서 지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카자흐스탄 영재 카영입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카자흐스탄 영재 가영입니다. 네, 카자흐스탄 영재예요. 네, 카자흐스탄 영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죠? 바야흐로 2016년 9월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카영이를 알고 있었는데 카영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영재인지를 몰랐는데 그 수업에서 이제 자기 교육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영재더라고요. 어떻게 영재죠? 일단 카자흐스탄인 건 알겠어. 카자흐스탄 사람 맞으시죠? 네네, 맞아요. 영재 맞습니까?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 출신이다. 특목고. 과거 출신입니다. 과학고 출신이시네요. 네, 네. 과학고 출신 맞죠? 네, 맞아요. 네, 과학고 출신인데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거. 우리가 오늘 주제가 바이오링걸이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언어가 몇 개죠? 4개예요. 4개예요. 그럼 바이링걸 아닌데? 멀티링걸인데? 멀티링걸인데? 와. 그러면 제가 안 그래도 이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 4가지 언어로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다.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 해주시면 어떨까요? 4가지 네, 언어로. 좋아요.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카자흐스탄어 갑니다. 네, 저의 엘로와는 카자이라서 먼저 카자라 해보겠습니다. 스네마츠 바미는 아듬 가영. 귀엽다. 가영.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방송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바뀌었어. 가영. 원래 되게 막 약간 이런 캐릭터 아니잖아요. 그쵸? 아. 내가 처음 봤을 때 약간 카영이 무서웠는데 원래 카자흐스탄 그랬어요? 처음 봤을 때 좀 무서웠어. 약간 그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수업 때 나 무서웠어요. 신문수 교수님 수업 시간에도 심지어 약간 막 거침없이 막 얘기해서 원래 신문수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다들 말을 못 하거든요. 약간 무서워가지고. 근데 카영 선생님은 거침없이 질문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혹시 그때 그때는 제가 영어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 영어를 했죠. 저 근데- 영어로 했을 때 그런 점이 있어요. 예. 근데 카영 이런 거였군요. 아까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언어를 바꿀 때마다 약간 아이덴티티가 바뀌는구나. 성격이 맞아. 좀 바뀌는구나. 자, 이제 러시아어 갈까요? 자, 러시아어 가봐요. 네.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가영. 좀 불러볼까? 자, 이제 English. Hi, my name is 가영. 한국말 아까 했죠? 그래도 한 번 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카영입니다. 정말 모든 언어를 다 잘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오늘 방송을 이제 영어로 할까, 카자어로 할까, 러시아어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모두 알아들으시기 좋게 한국말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내 생각에 비정상하다면 알베르토보다는 좀 한국말 잘하는 것 같은데. 훨씬 잘하죠. 그렇죠. 알베르토도 한국말 잘하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카영이가 조금 더 내추럴하지 않나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한국말로 진행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중간에 저희가 조금 통역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알베르토 직접 만나셨죠? 네. 알베르토를 만나본 적 저번에 있어요? 사진을 저한테 보냈어요. 알베르토? 지난주에 그냥 우리 기숙사에서 그분이 와가지고 주식 아파트인가 어떤 EBS 프로그램을 찍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잠깐 만나고 한국말로 인사하고 근데 네 좋았어요. 그분 직접 보니까. 잘생겼죠? 제일 중요한 거. 사진 글쎄요. 잘생겼더라.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단 사진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잘생겼더라. 그래요? 근데 근데 왜 방송에서 약간 느끼하게 생겼던데?
우리 얼평하면 안 되니까. 아니, 저는 뭐 느끼해서 잘생겼다 이런 게 다 이제 웬만큼 잘생기면 다 용서가 되는 거 아닐까. 그쵸. 그쵸. 그냥 용서해 줍시다. 잘생겼다 나 일단. 느끼하게 그쵸. 잘생겼다? 아, 이해해. 뒤에 부분이 중요하지. 잘생겼다. 잘생겼다. 이게 그렇죠. 중요하지. 애니메이 잘생겼다. 애니메이 잘생긴 거지. 근데 저번에 그 주식 아파트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주식 아파트가 주식 뭐야? 아파트로 계속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운동하잖아요. 그 헬스를 하다가 거기 나온 TV를 봤더니 조식 아파트더라고. 아. 그래서 아침밥을 만들어준 아. 거였어. 조식 포함 아파트 이런 거였어. 맞아. 아, 그럼 좀 발음 주식이라고 계속 생각하게 그래서 나 계속 봐요. 스톡 마켓 나도 생각했는데 무슨 주식 시장 주식이야? 생각했는데 아침 주는 거였어. 그래서 아침 아, 만들어주는 맞아요. 프로그램이었더라고요. 요즘에 조식 아파트 되게 많이 뜬다 그랬어요. 싱글들을 위해서. 아, 그래서 아침밥을 진짜 있는 개념이에요? 네, 아침밥을 해주는 거야. 거기 밑에. 그리고 어. 호텔 요리사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밑에 가면 밥을 먹을 수 있대요. 괜찮다. 좋은 거네요. 생각 사람들 우리 같은 외국인들이 그래도 혼자 살잖아요. 거기서는 그렇게 그런 거 만들어주면은 서로를 얼굴 볼 수 있고. 와, 좋은 알베르토가 조식 아파트를 자기가 만든다고요? 거예요. 아 그런 거 아니죠. 그냥 그때 와서 약간 호스트로. 근데 다른 사람도 셰프로 있었어요. 아침을 해주는 프로그램 하는 거죠. 네. 근데 거지. 뭐 저희 기숙사 식당 있잖아요. 거기 네네. 아침에 가서 먹으면은 이제 조식 아파트 다 자연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렇죠. 네, 거기서 가볼게요. 아침 좀 드세요. 일찍 일어나서. 제가 아는 사람이 자기 아침 먹은 걸 맨날 그 인별그램에 맨날 올리더라고요. 아, 그 누구지? 아, 그렇게 귀찮은 사람 누가 있어. 정말 되게 부지런하다, 그죠? 그쵸? 제가 사실 꼬박꼬박 일어나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아침의 인간이라. 자, 그러면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희는 오늘 일단은 바이오링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바이오링걸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여기 옆에 계신 카영희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진짜 그런지 약간 확인을 하는 식으로 약간 인터뷰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2화에서 바이오링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자, 바이오링걸에 관한 이슈 중에서 중요한 게 뭐였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이링구얼리즘이 우리가 그때 왜 얘기를 했었냐면 영어 유치원 하면서 영어 유치원 왜 보내? 영어 유치원은 어릴수록 영어를 할 때 바이링구얼이 될 확률이 높아. 그래서 우리는 바이링구얼 되는 게 목표니까 어릴 때부터 영어를 시킨다 하면서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가설이 하나 있었죠? 네. 그게 뭐였냐면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 독자였어. 네. 그래서 청취자였죠. 청취자였어. 애청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가설이 뭡니까? 자, 우리 테스트 한번 갑니까? 뽐내봅시다. 네. 그때 뭘 얘기했냐고요? 일단 그 애들을 유치원으로 보내도 되냐? 그 다음에 보내면은 정말 바이오링구 애들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때 저희가 썼던 이론이 있죠. 그 가설 이름이 뭐죠? Hypothesis. 아, critical period hypothesis 아닌가요? 네, 그렇죠. 맞아요. 정답. 딩동댕.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critical period hypothesis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어느 결정된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태어나서 어떠한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결정된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지나면은 그 이후에는 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쇠퇴되거나 없어진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결정적 시기 가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게 우리가 엄마들이 아이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내잖아요. 근데 보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엄마들이 아이들이 일찍 영어를 배워야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영어의 구사력을 가질 수 있어. 이런 가정하에 보내는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외국어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거. 바이오링걸이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은 크리티컬 피리어드 전에 아이들을 영어 교육을 막 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얘기를 우리가 막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 크리티컬 피리어드 하이포테시스 믿어도 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발음적인 부분은 조금 남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부분 비판도 했지만 발음적인 부분에서는 인정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발음적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카영이 선생님? 카영이는 L1이 카자 맞죠? 네네. 그리고 L2가 영어가 아니라 러시아예요. 러시아어죠. 러시아어를 처음 접했을 때가 몇 살쯤 됐을까요? 저도 기억하기에는 유치원은 일단 러시아 유치원으로 갔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래도 애들이 이렇게 계속 다니면은 카자말 못할까봐.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다시 그 카자 학교를 보냈어요. 그럼 러시아어를 처음 접했을 때가 일단은 유치원 때. 유치원 때였어요. 그리고 좀 다니다가 다시 카자흐 학교로
다시 넘어갔다는 거죠? 네네네. 그때가 초등학교 때. 그렇죠. 그럼 중학교 때는? 그럼 이제 계속 카자 학교를 다니는 거죠. 그 이후로? 근데 러시아어는 왜 그렇게 잘해요? 근데 러시아어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영어 유치원 얘기를 했잖아요. 영유가 아니라 러유를 갔네. 그렇지, 러유를 갔죠. 근데 러유를 갔다가 아빠가 안 돼. 러시아어를 그렇게 너무 잘하면 안 돼. 카자흐어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카자흐 학교를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다른 시기라서 그때는 우리 소비에트 유니언에서 이제 막 벗어나라고 말해도 되는가? 맞아요. 벗어나는 시기라서 러시아 인풋이 더 많은 것 같았어요. 카자 그 L1 인풋보다는 러시아 인풋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이제 카자 말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environment이 집에서 있거나 아니면은 뭐 친척들이랑 그다음에 학교면 학교 안에서만. 근데 러시아는 그래도 이웃 사람들 다 러시아 말로 하고 러시아 사람들 많고 TV 봐도 러시아 뭐 영화나 뭐 아니메이션 다 러시아로 돼 있어서 약간 부모님 밸런스를 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러시아어 인풋이 너무 많았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치 카자흐스탄이지만 거의 모든 것이 다 거의 대부분 모든 것이 러시아어로 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거기에서 아빠는 그 길 밖으로 나가면 다 러시아어이고 방송도 러시아어이고 그렇죠. 러시아 인풋이 많은 상황에서 카자흐 언어를 아이가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에 이제 카자흐 학교를 보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 사는 재미교포 애들이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학 때 막 한글 학교 보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 애들이 한국말 해야 되는데 이러고 이제 보낸 느낌으로 보냈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카자는 좀 더 카자 문화를 되찾으려고 했으니까 그거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겠죠. 네네네. 그렇게 됐고, 근데 요즘 상황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애들은 이제 집에서 예를 들어 러시아 말 쓰면은 애들을, 그러니까 오히려 카자 학교로 보내고, 근데 집에서 부모님이 원래 카자 말을 쓰다. 그러면 애들을 러시아로 학교로 보내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지금은 이제 약간 바이링걸을 지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카자흐랑 약간 러시아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둘 다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부모님들도 그렇죠. 근데 이제 주가로 영어도 그 나라에서 영어를 중요하게 그런 폴리시를 계속 만들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그 부모님들의 고민이요. 그럼 패밀리 랭귀지 폴리시를 우리 어떻게 밸런스 할까? 항상 그 생각하는 고민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영어까지 공부해야 되니까. 고민스럽다. 네. 그러면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대부분 카자어랑 러시아어를 두 개 다 플루언틀리 유창하게 할 수 있는 바이링걸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멀티링구, 그러니까 멀티내셔널 나라라서 카자하고 러시아 두 개만 있는 거 아니죠. 그거는 또 이제 있어요? 카자흐 에스닉 사람들은 카자흐 말의 L1이지만 이제 다른 에스닉 사람들이 있는 경우는 그 사람들한테 그래도 그 러시아가 L1 같아요. 그러면 고려인들 카자흐에 많이 살잖아요? 네. 그러면 고려인들은 L1이 러시안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뭐 다른 민족 사람들한테는 L1이 러시아되고 카자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한테 카자이 L1이고 어떤 사람들한테 러시아가 L1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두 가지 언어가 그래도 약간 밸런스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네.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네. 그렇죠.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럼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자기 스스로 자부하기에 나는 멀티링걸인 것 같다. 옛날에는 사실 많이 고민했었어요. 근데 여기 학교 와가지고 김성우 선생님이 소셜 링구이스틱 수업을 들었다가 그 수업 때문에 많은 책을 읽게 됐어요. 그 벨스탁? 그 발음을 잘 비알스탁. 그 사람의 이름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bilingualism, multilingualism의 definition 보면서 아니 저는 multilingual이라고 말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왜 우리도 바이링걸이 되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잖아요. 그렇죠. MC 소리 바이링걸 되고 싶나요? 저는 매우 되고 싶죠. 전- 멀티링걸도 하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모노링걸 되고 싶어요. 아. 영어 하죠. 농담이고요. 바이링걸 되고 싶죠. 근데 우리가 왜 바이링걸이다라는 게 바이링걸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념을 조금 한번 짚어주고 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바이링걸은 무엇인데 우리가 바이링걸을 꿈꾸는가? 바이링걸의 허상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제가 알고 있는 이렇게 찾아보고 좀 공부해본 결과 블룸필드라는 학자의 이제 바이오링얼 정의를 알게 되었거든요. 블룸필드 같은 경우에는 1920, 30년대 그때 행동주의 때 있잖아요. 우리 학습 이론에 따져보면은 그 행동주의의 대표하는 학자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알기로는. 네, 맞아요. 맞죠, 네, 그렇죠. 근데 그분이 바이오링걸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두 개의 언어를 마치 둘 다 자신의 네이티브 랭귀지, 즉 자신의 모국어처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바이오링걸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엄격한 거죠. 그렇죠. 이거를 The Maximalist View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 맥시멈하게 봤다, 최대치로 봤다, 네이티브 라이크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잘한다는 건데 너무 오바다 이러죠. 맞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둘 다, 그러니까 내가 영어도 한국어도 정말 둘 다 정말 어느 정도를 과연 네이티브 라이크라고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엄청 높게 기준을 잡은 거죠. 참 행동주의 쪽은 약간 보면은 극단적인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는데 이제 맥나마라 1967년에 이제 맥나마라가 정의를 했는데 맥나마라가 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맥나마라는 인지주의예요. 그러니까 근데 맥나마라가 바이오링걸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모국어에 이제 뭐 영어면 영어, 한국어면 한국어에 그 4스킬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읽기, 뭐 쓰기, 말하기, 듣기 이렇게 4스킬 중에 하나라도 자기가 최소한 한 그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스킬만 가졌다. 그러면은 바이오링걸이다라고 이 사람 정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느낀 게 뭐냐면 사이가 안 좋아. 둘이 완전 양극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말하자면 미니멀리스트인 거죠. 최소한의 그런 정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바이오링걸 될 수 있는 거지. 그 우리는 이미 바이오링걸이겠지. 이 그 정의에 따르자면 우리는 이미 바이오링걸인 거예요. 그렇죠. You need to give some credit for yourself. Thanks to me. 제가 봤던 Baker and Collin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Maximalist View, 뭐 Minimalist View를 모두 소개를 하면서 결론은 안 줘요. 아, 역시 정의하기가 어렵다. 모든 책이 그런 책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 소개하고 전에 저거 소개하고 이 책이 인용수가 1000이 넘는데 꼭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은 논문보다는 책들이 인용수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잡설이지만.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워낙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뷰도 제공을 해요. 어떤 사람 개인이 바이링걸일 수도 있는데 한 그룹이 바이링걸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카영이의 경우를 보더라도 카영이 개인이 바이링걸인 게 아니라 지금 카영이 개인을 봤을 때는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는 거는 개인이 멀티링걸인 거지만 카영이가 속해 있는 사회적 환경 때문에 한 그룹이 전체적으로 지금 카자랑 러시아를 다 하는 그룹적인 바이링걸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또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룹적인 그 바이링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내가 최근에 되게 부러운 사람들이 하나 있었어요. 면세점에 가면은 왜 한국말 잘하고 중국어 둘 다 플루언트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분들을 명칭하는 정식 표현이 조선족이라고 말하면 되나요? 아, 네네네. 맞죠, 그렇죠. 네네네. 약간 살짝 조심스러웠어요. 아, 조선족은 뭐 논문에 나오는 공식 명칭이니까, 네네. 근데 그분들은 사실 한국어랑 그 중국어 엄청 둘 다 플루언트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어가 그러니까 중국어 환경에 있는데 자기네들 가족이라든지 그 마을 단위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한국어 집단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중국이 원래는 여러 가지 있지. 거기도 이제 소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국인 소수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아이덴티티는 사실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인데, 난 중국인인데, 그 중에 이제 한국 소수 민족에 속해 있는 것 뿐이다. 해서 두 언어를 두 개 다 잘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링구얼 연구는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게 상당히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연구 찾아보면은 한국인 바이링구얼, 이중 언어 사용자, 이렇게 딱 한국어로 딱 치면은, MC 소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선족 되게 많이 나오고 또 하나 나오는 건 뭐 아이를 조기 교육 같이 이제 관련 검색어로 쭉쭉쭉쭉 나오기도 해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만큼 정의하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이게 어느 정도를 바이오링걸이라고 해야 되는지. 좋아. 그럼 내가 연구를 한다고 쳐봐요. 바이오링걸을 대상으로. 그러면은 내가 연구를 할 때 바이오링걸의 기준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 설정하는 그 기준 자체가, 그렇지? 되게 어렵죠.
것 어려운 같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링구얼도 우리가 밸런스 바이링구얼 그리고 그러니까 균형 잡힌 바이링구얼 그리고 세미 링구얼, 더블 링구얼 이렇게 표현을 더블 하는데 링구얼? 더블 세미 링구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밸런스 균형 잡힌 사실 바이링구얼은 그 메이커랑 콜린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이거는 상당히 이상적인 거고 실제로 누가 완전히 두 개를 균등하게 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두 개를 능력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컨텍스트 차원에서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뭐 집에서는 이 언어를 쓰고 직장에서는 이 언어를 쓰고 한데 그 두 개를 완전히 잘할 때 우리가 밸런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집에서 쓰는 언어는 상당히 일상적인 언어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직장이나 학교에서 쓰는 건 좀 아카데믹한 수가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여전히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맥락에 따라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쵸. 맥락의 차이가 있고 세미링구얼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한 언어가 dominant하다. 그래서 L1 dominant, L2 dominant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나중에 배운 언어라도 L2가 dominant 해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컨텍스트에 같아요. 달아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카영이는 어떤 컨텍스트에 따라서 dominant한 랭귀지가 바뀌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저한테 자주 그 코드 스위칭 했을 때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맨날 그냥 하는 것 같고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하죠? 문학 같은 거 읽으면은 왠지 카자 말이 넘버원 같아. 그러니까 도미넌트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이렇게 문학 책을 읽어서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을 할 때에는 카자흐어로 왠지 내가 생각을 한 것 같다라는 그렇죠. 뜻이죠. 근데 사실 저도 모르죠. 어떤 쪽으로 생각하는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에 오래 지금 살고 보니까 친구들이랑 얘기했을 때는 저도 모르게 친구들도 아까 한국어도 영어도 잘하니까 많이 그러니까 한국어 영어를 많이 섞이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랑 영어를 많이 섞어가서 얘기를 네. 한다? 아니면 그냥 어떤 문장을 그러니까 단어만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고 문장 자체가 한국말로 나오는 거예요. 문장이. 근데 그것도 이렇게 코드 스위칭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코드 스위칭은 뭐 문장에서 단어 몇 개만 들어갔다. 근데 이 경우는 완전 센텐스 paragraph를 영어로 아니면 한국말로만 하는 거 보니까 모르겠어. 어떤 컨텍스트가 어떤 언어가 도미넌트한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는 되게 한국어가 되게 도미넌트한 그 사회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러시아어라든지 카자흐 언어는 거의 통용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카영이가 지금 이 한국에서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랑 보통 영어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근데 한국어랑 영어가 둘 다 비슷하게 필요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공부를 하려면 우리가 영어 교육과니까 대부분 모든 글 쓰는 거 그리고 읽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영어로 우리가 지금 다 이루어지는데 카영이는 일상적으로 말을 할 때는 이게 한국어도 되게 많이 쓰고 근데 친구들도 만났을 때는 영어도 많이 쓰고 약간 반반이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단어 코드 스위칭뿐만 아니라 문단 단위의 코드 스위칭도 일어나는 게 아닐까요? 근데 우리 코드 스위칭이 뭔지 한번 설명해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MC 소리 설명해주세요. 코드 스위칭은 두 개의 언어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게 단어 단위로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보통은 이제 이 언어를 쓰다가 이제 이 언어를 써야지 하고 언어를 바꾸는 걸 얘기했는데 지금은 카영 선생님이 지금 문장 단위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왜 우리 연구실에도 복잡계 이론 좋아하시는 민쌤이 한 분 계세요. 근데 민쌤이라고 이제 복잡계 이론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죠. 지대너리압 그분. 그분이 자체가 지대너리압이야. 근데 약간 생각했을 때 그냥 저도 카영이랑 얘기가 할 때 저도 모르게 한 문장이나 한 패러그래프가 그냥 영어로 나올 때도 있고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머릿속에서 그냥 이게 먼저 생각난 거지. 그냥 아무 이유 없어. 이건 너무 언어라는 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구잡이로 내가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부터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컨트롤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약간 자동 반사적으로. 근데 그 순간순간 내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짧은 순간이지만 판단을 할 것 같아. 판단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막 나와요? 저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카영이랑 저는 보통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데 카영이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추론하건대 카영이가 이 표현 어려워할 것 같다 하는 것이 저도 모르게 영어로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이게
저기 MC 소리가 약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저희가 foreigner talk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외국 사람이 한테 얘기를 할 때 외국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준다. 그걸 보고 foreigner talk이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foreigner talk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저 친구한테 그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고급스러운 말이 어려울까봐 자기는 맨날 이렇게 좀 쉬운 걸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다. 한국말로. 근데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익숙해져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나는 우리가 그 문장 단위까지는 사실 저는 문장 단위는 그래도 조금 그 순간순간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코드 스위칭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카영이 같은 경우는 문단이나 문장 단위로 코드 스위칭이 막 일어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단어 수준으로 얘기를 할 때에는 되게 자연스럽게 영어 단어가 막 나와요. 아까도 나왔죠. 아까 저 딱 노티스윙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노티스윙을 했잖아요. 노티스윙을 했잖아요. 문제 나 알아차렸잖아요. 근데 노티스윙을 했잖아요. 이 말이 우리가 굳이 알아차리다라는 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알아차리다보다는 노티스윙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아까 MC 소리도 플루언트하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다시 말 바꿔줘 유창하게 할 수 있는 뭐 이랬거든요. 제가 스스로 너무 재수없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청취자분들이 약간 배려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영어를 막 이렇게 섞어 쓰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막 섞어 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왜 한국말 할 수 있는데 왜 영어로 하지? 고 앙드레김 선생님처럼 생각할까봐 왜 뷰티풀하고 판타스틱 이렇게 생각할까봐. 네, 그걸 저도 많이 처음에 되게 생각했는데 차도박동했잖아. 그치? 그렇게 된 이유가 왠지 딱 그 순간 그 단어가 머릿속에 제일 가깝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약간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디쉬라고 생각하면 그 중에 제일 가까운 거 제가 픽업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그걸 바로 쓰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영어 단어이면 영어로 쓰고 한국말로 되는 단어라면 한국어로 쓰고. 그러니까 약간 전문적 용어로 조금 얘기를 하면 인지주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단어를 먼저 retrieve 할 수 있느냐는 네네. 거거든요. 근데 그 retrieve 할 수 있는 단어들은 보통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그런 단어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까. 맞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가장 최근까지 계속 이제 흔적이 남아있는 내 머릿속에 쌓여있는 단어들을 약간 사용하는 게 아닐까. 제가 막 이런 걸 공부하다 보니까 맞아요. 애들한테도 단어 가르칠 때 너 단어 반복해서 계속 봐야 된다고 니들 머릿속에 트레이스를 남겨야 돼. 애들이 막 뭐라고요? 머리에 뭘 남긴다고요? 그럼 또 설명해줘야 돼. 저희가 그 책에서 봤을 때 방금 얘기한 것 중에 노티스랑 알아차리다보다는 노티스를 평소에 많이 쓰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유창하다랑 플루언트보다는 저는 유창하다보다 플루언트를 더 많이 쓰니까. 유창하다 약간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유창성으로 논문 썼잖아요. 네, 창성 씨. 창성 씨 그때 제 애인이었죠. 맞아, 창성 씨와 이제 그만 만나고 싶다며 유창성 씨. 사람들이 이제 다 밀었던 거 알죠? 요즘 뭐해요? 저 요즘에 데이트해요. 누구랑요? 했더니 창성 씨랑요. 그 창성 씨가 누구야? 유창성 씨. 플루언시. 네, 아무튼 그러고 삽니다 저희가. 근데 저희가 지금은 되게 막 복잡하게 머릿속에 있는데 그 중에서 금방 리트리브 할 수 있는 것만 갖고 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그 카영이 경우를 봤을 때 약간 규칙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카영이가 처음에는 그 리트러처 문학 같은 걸 할 때는 죄송해요. 좀 더 재수없게 리트러처 나와버렸네. 문학 할 때는 카자오가 생각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또 학문적인 걸 할 때는 그 카자보다는 러시안이 더 생각난다고 전에 얘기할 때 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학교에서 책 같은 게 러시아 책을 많이 봐서 그렇다고 그런 네네. 부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학교 다닐 때. 그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책이 다 카자마를 나오는 책이 당연히 많죠. 그럼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부터는 그 과학 학교라서 책 같은 거 그래도 약간 고급스러운 책들 그 대학원생들이 배우는 책들 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쳤는데 그 책들이 이제 주로 러시아에서 가져오는 거였고 그리고 거기 설명하는 것도 다 러시아로 됐고 근데 그때보다는 어제 생각해보니까 왠지 대학교 이제 들어가서 추가로 그러니까 정보 같은 거 찾을 때 모든 게 러시아로 돼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리소스가 그나마 러시아 말로 많이 돼 있어서 저도 모르게 러시아 책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 아카데믹하고 물어보면은 러시아를 또 잘하나? 아니면 그냥 저의 카자 언어의 렉시콘이 부족한가?
그걸 많이 고민해줬어요. 근데 아직까지 잘 정확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좀 반농담식으로 하나 얘기를 하자면 제가 최근에 저기 네이티브 스피커랑 되게 친해졌잖아요. 그 그쵸.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제 언어가 제가 쓰는 단어라는 단어가 되게 무거운 단어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논문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논문에 있는 단어들만 내가 계속 논문에서 쓰는 그런 되게 진지한 표현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표현들만 계속 읽다 보니까 말도 그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단어들을 계속 입력을 넣다 보니까 출력도 계속 그런 단어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하다가 이러면 진지충인데 노잼. 걔가 나를 정말 진지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얘기한 다음에 나 이 단어 쓰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이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다시 리프레이즈를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수업 시간에 저 진지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휘가 계속 논문 어휘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랬더니 누가 미드를 봐. 이러더라고요. 이럴 때 미드를 봐야 돼. 미드가 뭐예요? 미국 드라마. 맞아요. 미드를 봐야 돼. 미드를 계속 봐야 돼. 이렇게 얘기를 저 하더라고요. 대학 때 친구가 우리 미드 얘기한 옆에 친구가 미드 뭐냐고 미니 드라마. 나 망 들었어요. 미니 드라마야? 망 들었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제가 한 얘기가 재밌었나 봐요. 교수님이 다시 오셔서 또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한 게 기억이 나가지고서 누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대.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미국 드라마 보면 되느냐, 미드 보면 되느냐 그랬더니 소용없다 그랬대요. 왜냐하면 제가 논문 언어에 대한 노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언어도 논문 언어인 거야. 근데 실제로 왜 한국 학생들이 왜 유학 가면은 말 많이 할 것 같지만 미국으로 유학 가면 말 많이 할 것 같지만 리딩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벽만 보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읽기만 한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입을 떼면은 그렇게 진지하대요. 제가 전에 이제 학부생 때 이제 다른 대학원생들이랑 영어 헤어스터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전 영어 전공자니까 스피킹은 좀 더 높은 실력이었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제 나한테 배우겠다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들 입 밖에 나오는 단어들이 그러니까 문장 완벽하지 않는데 단어들이 너무 고급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나는 이런 단어 알고 있지만 잘 입에서 나오지 않는데 왜 이러지 했는데 지금 이제 이해되네요. 그죠? 근데 약간 이게 같은 맥락이 아닐까. 워낙 그 학교 공부라든지 그 아카데믹한 것들은 다 러시아어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그렇게 커넥팅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저희의 가설이죠. 그쵸. 제가 그 카영이의 언어를 생각했을 때는 정서적인 거는 카자어로 하고 logical thinking, 논리적인 생각은 러시아어로 하는구나. 전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평소에 근데 카영이를 지켜봤을 때 동의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나를 알겠느냐 이런 건가? 왠지 그래도 어제 그 저녁 때 친구들 만났어요. 저 같은 바이링구 친구들인데 근데 그 친구들의 러시아 말이 너미넌트예요. 그 친구들한테 얘기해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나는 L1이 카자인데 L2 그러니까 러시아인데 어떤 거 도미넌트 것 같다 라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하는 게 너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을 때는 카자 말을 더 잘하는 것 같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말을 못하는 것보다는 러시아 말은 일상생활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그래도 비교했을 때는 카자 말이 더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도 그 부분 둘 다 삐까삐까 더미넌트 아니에요? 삐까삐까 더미넌트? 그런데 그 카자 지금 이제 카자가 이미 L1이니까 카자 네이티브랑 비교하기가 좀 어렵지만 아빠는 카자 네이티브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아빠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아빠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 책 같은 거 읽고 있으면은 문학책 제가 모르는 단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몇 퍼센트? 우리가 배우는 98% 정도 있으면은 저희의 레벨이라고 하잖아요. 그 readability 증명에서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또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2%만 있는 거 아니고 더 많은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이 텍스트를 아빠 정도 다 알면은 다르게 의식할 수가 있는데, 지금 모르는 단어 너무 많아서, 그래도 이해하는 게 부족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아빠는 다 아신다는 거죠, 그 단어를? 아빠한테 그냥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서 그냥 물어봤어요. 아빠 이게 무슨 단어야?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빠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빠 근데 왜 우리랑 이 단어 안 쓰지? 왜 우리 집에 있을 때 왜 이런 단어 안 쓰냐? 그랬더니 아빠는 그냥
글쎄, 완전 옛날에 많이 썼고 지금 많이 쓰지 않은 단어 같다. 그 약간 이 책이 옛날 책이었던 거 아니에요? 책은 옛날 책보다는 약간 1900 문화적인 책? 일단 문학 보면 이제 옛날 표현 많이 쓰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외에 다른 예를 들어 현대 문학을 읽었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현대 문학에서도 모르는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흔히 쓰는 단어인데 한 번도 실제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던 단어 같아요. 그냥 어떤 컨텍스트에 쓰는지 알지만 근데 누군가 나한테 정확하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모노링구얼이랑 약간 갭이 있다. 맞아요. 느끼기에.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은 아빠의 러시아어는 어때요? 아빠의 러시아는 저보다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손짓을 좀 이렇게 했어요. 맞아, 이렇게. 아빠는 나보단 이건 못해. 그러니까 손짓이 들어갔는데. 엄마는 더 못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다들 언어마다 약간 차이가 이렇게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얘기하기에는 아무 그 문제가 없어요. TV 같은 거 볼 때 다 러시아말 보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얘기했을 때는 그래도 실수, 문법 같은 실수나 아니면은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해요. 그러면 카영이의 러시아어는 그러면 네이티브 러시안이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이티브 러시안은 만나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왔을 때는 CIS 사람들이 CIS 나라. 뭐 CIS? CIS 그때 이제 사진 찍어서 배우잖아요. CIS. CIS는 그거죠. 옛날 소비에트 유니언 독립국가 연맹이라고. 지금 무식한 얘기할 뻔했어. 나 지금 약간 갑자기 CSI 생각나는 거 아니야? 왜냐면 그거 배울 때 다들 막 CSI 뭐예요, 쌤? CIS, CSI 헷갈려요. 막 이렇게 해. 다들 얘기하니까. 네. 정말 재밌네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바이링걸이란 무엇이냐. 그쵸? 바이링걸의 종류가 뭐고, 의미가 뭐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그쵸? 근데, 다음 화에서는 이제는, 그렇다면, 바이링걸 혹은 멀티링걸이 된다는 거는, 과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텐데 과연 그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재밌겠다.